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나날이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좀 있으면 뭐 요즘 뭐야 그 저기 종편 같은데 보면 뭐 나와서 시시끌렁한 집안 잡담하는 프로, 네. 예, 그런 데서 원장님 좀 있으면 스카우트에 가겠습니다. 그 영광이죠 뭐. 예. 예. 저 혹시 방송국에 다니다가 그런 분 하나 이거 없냐 하는 프로 있으면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 가면 이 사생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원장님은 말할 게 풍부해서 하여튼 사생활이 뭐 클래식 음악과 뭐 독서밖에 없으니까 뭐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생활이라 그러면 이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 공생활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사생활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주로 저는 개인 시간을 여행과 독서, 음악 듣기로 보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말이 많죠 또. 요즘 이 종편이 원하는 게 개인 시간을 사색과 여행, 독서로 보내는 분보다 예. 잡다한 뭐 뭡니까 처갓집 욕, 뭐 또 시갓집 욕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보죠. 뭐. 아 그래요? 예, 예. 자관. 원장님은 이게 저 방송 요즘 묵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이 경선에서 좀 불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자 원장님 오늘 그 다룰 주제로요. 예. 저기 최순실 씨 딸 문제로 지금 이하예대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네. 저걸 보면서 좀 느끼시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최순실 씨가 옛날에 그 정모 씨의 전처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제가 77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립대학은 이런 보결이라 해가지고 많았죠. 많았죠.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진 건 알겠는데 요즘도 아직 그런 일이 있는지 참 개탄스럽게 그지없고요. 근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단호하게 뭐 특별검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밝히지 않는지 난 답답할 따름입니다.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하에 대통령을 오래전에 떠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래전에 떠난 분이 그래 사고치고 다니면 당장 붙들어서 조사를 하라. 그리고 원래 그게 정무수석할 일이 아닌가요? 네, 근데 또 정무수석의 장모님하고 예. 최순실 씨하고 또 뭐 잘 알만한 사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그래서 뭐 왜 그렇게 명쾌하게 밝히시지 않는지 참 그게 의문이 가고요. 또 그 박근영 씨가 동생분 되시죠. 네. 또 그분 남편이 조금 더 좀 뭐 옛날에 신동욱 씨. 예, 좀 개인적으로 아세요? 알죠.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 예? 뭐 좀 신기했어요, 좀 독특하죠. 아주 독특하죠. 네. 저번에 무슨 미 대사 이렇게 뭐 가르치려 석고 대제를 뭐 그것도 무슨 사기 사건에도 많이 연루가 됐대요. 그 뭐 저기 부인 되시는 박근영 씨가 예. 옛날에 돈 빌려서 못 갚았다 이래가지고 뭐 피소가 한 2번 되고 그랬죠. 그래서 친동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걸 단속하는 게 정무수석 할 일이 맞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무수석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예. 특별감찰관이 쫓겨나고 거기에 또 간부들도 다 쫓겨나서 특별감찰관실이 문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실이 있기 전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 관련이 정무수석 일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정무수석이 일이었죠. 예. 그래서 왜 친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최순실 씨 관련된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좀 국민의 안쓰러움에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핵심 지지층마저 제가 다 등을 돌려가지고 지금 역대 최저 26%의 지지율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26%가 바닥이면 다행일 건데 26%가 지하 한 4층, 5층이고 밑에 지하 10층까지 있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한참 떨어질 때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한 자리 숫자까지 갔죠. 그래도 지금은 향후하군요, 그때보다. 뭐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원래 네. 추락하는 거는 날개도 없다 이러잖아요. 예, 그런 소설이 예.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이 양 재단에 정백년의 돈을 거둔 거, 예. 또 독일에 뭐 말을 사줬다. 돈 많은 사람이 또 뭐 사층회사를 시켜서 무슨 승마장을 사줬다. 또 더 나아가가지고 부정입학을 했다. 뭐 2등을 한 게 화가 나서 승마 뭐 체육 관련 뭐 다 조절했는데 제대로 안 조졌다고 체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과장이 쫓겨났는데 얼마 전에는 아예 임기 남기고 아직도 있냐 해서 옷을 벗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쫓겨날 때 좀 안 좋게 쫓겨나서 나중에 또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 거기고 이제 이화여대 입학부터 학점 관리, 심지어 여름 학기로 중국 간 거조차도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중국 가서 여름 학기에 패션 쇼를 보고 평점을 적고 해야 되는데 관광만 다녔다.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수업 들은 것마다 시끄러워요. 한 번도 안 나와서 교수가 저거는 F 준다. 왜 체육과에서 이 과목을 듣고 얼굴도 안 보이냐 하는데 B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저 엄마가 학교에 와갖고 학장을 만나고 나니까 학장 교수한테 전화 와가 나중에 교수가 뭐 리포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리포트에 보니까 나이가 20살이 훨씬 넘은 사람이 이 맞춤법도 틀리고 그냥 이 스펠링이 아예 오타가 밥을 먹듯이 많고 더 나아가서 욕까지 나오고 비추라는 말까지 나오고 이래서 지금 이대라는 게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그런데 그 학교의 교수들까지도 이제 수요일 날 데모한다 그러고 오늘 총장이 설명했는데 전혀 납득이 안 간다 해서 학생들은 바로 데모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왜 이대가 뭐 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특혜를 받고 지난번에 무슨 뭡니까 평단 사업이라고 해서 미래 라이프 대학 그 때문에 학생들이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이제 왜 총장이 뭘 저렇게 따와가지고 한다면서 학생들이 반대하고 이러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이게 나와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도 했는데 국가대표 지금 감독이 그 독일에 갔다가 중간에 귀국당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마사의 감독인데. 네. 근데 또 국가대표 지원비는 또 받아간대요. 그래서 도대체 저 집에 딸내미가 걸리고 저거 엄마가 걸리면 저게 뭐길래 국가의 공직도 공권력도 다 무력화되고 한국 최고의 명문 여대도 무력화돼 버리고 뭡니까? 저 은타치버립니까? 뭐 현 대통령께서 뭐 그분들한테 뭐 되게 척잡힌 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최순실 씨가 최태민씨 5째 딸이고요. 최태민 씨는 뭐 옛날에 뭐 그런 말들이 좀 많긴 많았죠. 루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무슨 재단에 무슨 유경재단에 무슨 뭐 그런 유경재단의 사무총장도 했고 네. 박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할 때 뭐 구국 봉사에 무슨 네. 뭐 한마음 봉사단 구국 선교회 이런 걸 하면서 총재를 하고 박 대통령이 명예 총재를 하고 해서 당시에 김재규 씨가 문제 제기를 해서 대통령의 친구까지 열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부분이죠. 김재규 씨가 상당히 바른 말 많이 했군요. 저는 그분이 박 대통령이 을 모시던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시해를 해서 잘못됐지만은 그나마 당시에 야당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탄압을 하지 마라 이야기도 했고 옳은 이빠른 소리를 많이 하다가 코너에 몰려서 쫓겨나기 직전에 저런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요. 만약에 그때 김재규 씨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정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뭐 박 대통령 주변에 당시 그 차지철이가 거의 2인자로서 박 대통령이 2인자를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쯤에는 차지철이가 2인자로 행세를 하면서 장성들을 모아놓고 청와대 뒷마당에서 열병식을 거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독일 그 히틀러 나치 병사처럼 자기도 입고 예. 그 사람들이 입혀가지고 그러는 모습들이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 때까지 갔다가 나중에 정말 오늘날 박 대통령의 업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참 안 된 이야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지는 이 행태들 재단에서 돈을 모으는 거 대기업들의 뭐 정경련 부회장이 가서 상금 부회장이 얼마씩 뭐 내라 했는지 이렇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를 저 넣는 부분 뭐 독일에 무슨 뭐 저기 어디 뭐 지금 승마와 관련해서 대기업이 관련된 부분 뭐 그 체육 문화 무슨 관광부에서 저렇게 시끄러워진 부분 이런 걸 보면 이 스타일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가서도 이야기해서 이게 70년대식 구태 형태의 자본들이란 말입니다. 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대통령인 사람 중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에 전 대통령께서 직접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나를 떠났다 했고 정윤회 씨가 오래전에 떠났으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최순실 씨도 오래전에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 문제가 되면 새누리당이 나서서 최순실 청문회를 하자고 치고 나가서
청문회를 제안하고 실드를 치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고 북한에 물어보자 했던 청문회를 해서 두 개 다 집게 되면 이거는 국민이 결국 두 분야에 다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지금 각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 각하는 뭐 요즘 각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좀 그래 물어보잖아요. 원장님은 좀 이게 네. 자유 영혼 같은데 또 제가 이렇게 몰라서 이제 각하를 하면 안 되는군요. 하여튼 그럼 박 대통령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왜 할까요? 그 각하를 하면 안 되는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냥 방송 막 그만할 생각하고 예. 방송에 나가서 예. 주변에 충신이 하나도 없다. 눈치 보는 사람들만 수두룩하고 관심만 있다 이 네, 말이에요. 직언을 해야 되지요. 그러고 뭐라 하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홍 소장님이 딱 어울리는 분이네요. 저는 저기 뭐 그 근처도 가기 전에 지켜갖고 원래 이 정권 창출에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단하긴 뭐 그건 아니고요. 독대도 하셨죠. 제가 그 과거에 독대 하셨죠. 독대는 무슨 독대요? 독대 저는 들었네.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요 근처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 보고 가라고요. 독대 하도 들었다. 여하튼 예, 그래서 제가 정윤회 씨 찌라시 파문이 생기기 전에 TV에 나가서 지금쯤 3인방과 정윤회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도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심이 있다면 물러나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찌라시가 나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좀 물러나라 이러다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편 십상시가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기여했다 뭐 어쩌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는데 누구만큼 어느 순간에 종편 십상시 아시죠? 알죠. 후안에 예. 거기 저 뭡니까? 내시죠, 내시. 예, 그 후안에 그 황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옆에 붙어다가 불알도 없는 사람들이 황제를 잘못 빨아가지고 나라를 전행을 하다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었네요. 예, 조조나 여포가 다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조도 때려 죽이고 여포도 때려 죽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잘 빨아서 사람을 홀리는 놈들을 십상시를 했는데 제가 잘 빨아서 남을 홀리게 생겼습니까? 아니요, 저 반대죠. 너무 곧아서 탈이죠. 우리 구불구불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어떤 회장님도 뭐 또 그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더만 어떤 회장님? 제가 앞에 말한 일로 됐습니다. 지나갑시다.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 회장님, 대기업 회장님이 대기업 회장님이. 예.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좋은 거죠. 예. 자, 우리 또 의료 프로니까 의료 이야기를 합시다. 예. 문재인 대표의 의료 이야기 하기 전에 기억력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요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기권했다고 사람들이 그런다. 그것도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청와대 회의할 때 6명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는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찬성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한 것 같기도 하고 북한에 알아보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 지금 내일 아침에 나올 신문에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영화 라쇼명 봤습니까? 라쇼명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구로사와 아키라. 거기 보면 한 무사 부부가 길을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서 아내는 급탈당하고 남편은 살해당하는데 나중에 이제 관에서 범인을 잡고 정인들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치조를 하니까 전부 그 정황에 대해서 자기가 위주로 다르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화가 1950년에 만들어져 갖고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쇼몽 영화도 아니고 문재인 대표 말과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송민순 장관의 말과 이재정 말과 김장수 말과 백종천이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라쇼명이 위대한 영화인 거예요. 시대를 떠나서 통틀어서 다 통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니 뭐 이 일본의 과거 중세 무사 시대 때 서민들이나 과거를 갖다가 과거의 기억을 오늘날에 와서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합리화하는 그 인간의 이 이해란 심리를 말하는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맹색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요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라쇼몽 영화를 그리고 앉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은
비열합니다. 비열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저번에 댓글에 어느 분이 아주 그 라쇼몽에 대해서 예리하게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 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지만 원래 그게 누군가의 원작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일본의 그 촐로가 아기를 안고 이제 인생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다시 키우는 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원래 비열하고 또 잔혹하고 또 남한테 해꾸지도 하고 그런 존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발전을 해나가자. 비열한 자가 살아남아서 희망을 가지고 애를 키우는니까? 아니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애를 키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버린 애를 자기가 키우는 그럼 거죠. 이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저렇게 이 기억이 문재인 대표의 말을 보면 찬성을 했다 해도 기권을 했다 해도 북한에 알아보라고 말을 했다 해도 안 했다 해도 문제가 없을 딱 가운데 써 있어요. 자, 기억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옛날에 라소명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약간 갈등에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제 친구가 어떤 여인과 사귀다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뭐라 표현합니까? 찾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멀리 하게 됐는데. 찾다 합시다 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인은 나중에 창피하니까 자기는 절대 차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그 남자가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만큼 치욕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합리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 미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치욕적인 일을 했네. 그렇다고 지금 생각할 때? 뭐 증거는 없지만 이제 하나 예를 저는 좀 구불구불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저기 치욕적인 일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난 지금 방금 여인과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치욕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남자한테 차였으니까 치욕적인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예. 대통령이 되려면 어제 지시를 내라는 데 대해서 오늘 내가 기억력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안 시킨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 훌륭한 리더는 못 되는 거죠. 훌륭한 리더가 못 되지 그 말 들으니 또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사 2명을 정찰을 보냈어요. 정찰을 보냈는데 그 2명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 사람만 왔는데 그 장군이 왜 너 혼자만 왔느냐? 너는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딱 하려는 직전에 그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그래서 부하들은 아주 기뻐했죠. 왔으니까 살게 됐다. 근데 이 리더는 우선 늦게 온 죄로 쟤도 죽이고 둘 다 죽여라. 전혀 훌륭한 리더가 아니죠. 근데 어디서 봤는데요. 어떤 유명한 책인데 그만큼 우리 인류 역사에는 그런 못돼 처먹은 리더가 많은 거예요. 여기 문재인 지금 대표를 이야기하다가 못돼 처먹은 리더를 이야기. 나 리더 이제 로마 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게 좀 로마 시대 이야기인 줄은 아는데. 예. 좀 이렇게 빗대어서 또 이렇게 원장님 지금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대를 통틀어서 히틀러나 뭐 스탈린 뭐 몇 천만 명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더스탠드, 밑에 서고 이순신 장군처럼 공을 세워도 자기 남의 공으로 돌리고 이건 뭡니까 요즘? 전부 잘 되면 지꺼, 못 되면 밑에 사람. 그리고 뭐 기억도 라쇼명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좀 미개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말이죠. 인간의 두뇌는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둘이가 빨리 프라이머리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말입니다. 예.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이제 1층, 2층 사는데 형제간이에요. 근데 2층에 사는 이 동생이 말입니다. 예. 저그 집에 새끼들을 맨날 패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거 남일이지만은 새끼를 좀 패지 말라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새끼라면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동생 니도 형님 니도 좀 서명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저 폐륜 동생한테 물어보고 서명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 형님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병신 쪼다 같은 놈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좀 좋게 이야기 안 하겠군요. 그 도둑이 와서 막 이렇게 훔쳐가는 집에 도둑을 막기 위해서 도둑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집에 몇 시에 올 거냐, 문을 열어놓을까 닫아놓을까 이러면 도둑놈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와 비슷한 일화는 참 많죠. 뭐 DJ께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한 3분간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었고요. 뭐 차에 있었는데 예, 예. 끊겼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뭐 이 NLL을 뭐 없애도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참 어찌 보면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그 당시에 또 이제 문재인 대표신가요?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밀착한 그 부하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기억이 이렇게도 안 나고 저렇게도 안 나고 정치인들은요 기억이 좀 희미한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전부 사안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떤 거는 너무 기억을 잘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변호사 아닌가요? 변호사죠. 변호사 시험 치려면 기억력 되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니까 자기를 변호해 보면 이럴 때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아는 것 같고 저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그 전에 항상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이 그 수임료 상한선, 두 번째 국회의원의 10분의 1은 특정 직업군이 차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0명 이상이 법조인입니다. 의사는 몇 명 있습니까? 의사 한 3명 있죠.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지금 저 아산병원 박인숙 교수, 그다음에 신상진, 그분은 이제 뭐 거의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뭐 진정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박인숙 소아과 교수 그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직업군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니까 절대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 수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정 직업군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까? OECD 중에 잘 없죠. 없죠. 빨리 우리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듭시다. 20분의 1 이상 만들면 안 돼요. 독재하시겠네. 우리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 맘대로 법을 만들면 독재 아닙니까?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설득합니까? 저번에 뭐 또 우리 홍 소장님께서는 뭐 언론도 통제하려고 하더만, 저는 댓글은 얼마든지 지적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되면 네. 완전히 개혁을 위한 파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옛날에 민주당 정권 때 60년도에 장면? 네. 네.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 될 것 같아요. 구불 그냥. 아니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보면은 또 강한 사람한테는 되게 강합니다. 안전하게 옛날에 KBS 언론중재위 사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예. 금감원 사건, 뭐 저희 또 이게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렇게 약한 사람한테는 또 너무나 약하죠.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출세를 못해요. 제가. 저는 당장한테 이래 좀 잘해야 출세할 건데. 그렇구나. 나는 네. 내가 왜 또 출세를 못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 소장님이 좀 강자한테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렇죠. 좀 아웃사이드 기질이 있고. 원장님 저보다 훨씬 구불구불한데 그러면 저는 원장님처럼이라고 위로한다고 말해주지만 원장님만도 훨씬 이것도 못하는데 구불구불해도 출세를 못하는데 구불구불하지 않고 뼈하게 빼딱하게 굽어져갖고 직진인데 이거는 출세할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되겠어요. 포기해야죠. 저도 이제 구불구불한 편이지만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잘 못하죠. 경선에 이기려면 내가 병신이지. 예. 자, 우리 그래도 맹색이 메디칼 이게 부른데 하나 이야기합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노안 환자 17만 명이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치료 필요한 4만 명은 요양병원에 못 가고 요양원에 누워 있고. 원장님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차이가 아시죠? 네, 알죠. 요양원이 이 반값이라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어야 될 건데 요양원에 누워 있고, 그리고 부모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몸이 좀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요양원에라도 보내면 될 건데 요양원은 좀 싼다 이래가 또 양심의 가책은 쪼꼬라지에 좀 있었는가 또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내가 이 꼬라지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런 분들은 꼬라지라는 소리 좀 들어도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정작 못 들어가고 중증 환자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어야 될 건데 요양원에 있고,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이게 좀 원장님 옛날에 요양병원이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적 그 말씀을 하자마자 이 17만 명과 4만 명 이야기가 터졌는데 원장님은 그때 우리 프로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짓 진술을 하신 겁니까? 이제 대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이제 제 동료들도 이제 요양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양병원은 요즘 이제 각과 전문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70세 이상 은퇴하신 의사들이 많이 가셨는데 요즘은 40대, 50대 아주 액티브한 유능한 젊은 의사들이 재활의학과나 내과, 외과, 뭐 심지어 비뇨기과, 산부인과 다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에는 요양병원이 의사 한두 명만 있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마지막 말기에 뭐 양몸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연봉이 세거든요. 그분들 다 합해서 한 10명 이상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중증과 가벼운 걸 선택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의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일반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아니 일반 병원에는 일반 병원에는 좀 쫓아낸다기보다는 좀 압력을 줘가지고 그 환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치료가 필요 없는 이 노인 환자가 17만 명이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면 요양병원들도 이런 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뭐 돈벌이긴 하지만 뭐 머리가 두수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 없다는 건 누구의 주장이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 정부의 조사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너무 편파적인 판단일 수가 있고요.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는 주치의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주는 집단이니까 자기들은 가능하면은 좀 의사들을 요구를 해서 너희들이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 입원시켰지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양쪽의 말을 같이 들어야죠. 그래도 17만 명인데 막 절반이라 작아도 솔직히 요양병원에 안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검증된 바가 없고요. 그건 한번 우리 협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원장님 대선을 생각하셔갖고 좀 이렇게 아무리 대선이라도 이거 우리가 억울한 말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입원이나 이런 문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한번 공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즘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그래도 다른 병원보다 좀 이렇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거쳐가는 단계처럼 현대판 제가 볼 때는 좀 고려장 시설 비슷해서 마음이 굉장히 그런 데를 보면 불편해요.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한 100에서 150만 원 되는데 공단에서 한 300만 원 주는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요양병원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요번에 내 그 후배가 산부인과 후배가 작년에 요양병원을 오픈했는데요. 300번 이상짜리. 그 허가 사항이 300개가 넘어요. 뭐 스프링클러부터 해가지고. 저도 또 허가 따주는 브로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편이 그 전 굉장히 고위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낙 법이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폭도 2m 이상 굉장히 그 법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고 이제 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제 옛날의 병원들은 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병원은 워낙에 법이 촘촘하기 때문에 뭐 요즘 그 버스 뒤집어진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그 천장에 만들고 밑에 만들고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그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아니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사실이 아니라면 요양병원 무슨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있죠. 그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해서 논쟁을 좀 벌여야지 그냥 한번 맞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언론이 무서운데 그리고 정부가 무서운데 그냥 지나가요.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니까 그냥 옛날에 KBS가 원장님 요양병원 하나 차리십시오. 그래가 협회 또 회장을 겸임하시죠. 흉부외과하고. 아니 저는 그냥 흉부외과 저는 대선에 참가해야 되고요. 저는 저 비행기하고 그것도 그쪽으로 좀 가라고 미니까 또 끝까지 대선에 버텨. 아니 저는 꿈이 다른 데 있어요. 비행기하고 이렇게 배 사가지고 세계 인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봉사해야죠. 그 요양병원은 저 또
다른 사람들은 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저는 논쟁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또 바람 불 때는 숙 있다가 지나가면 또 살짝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요번에 금감원 사건도 있었지만은 모든 의사들이 뭐 에이 뭐 나라에서 하는 거 뭐 그냥 우리가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끝까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렇게 다 결국은 제 주장을 관철시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그냥 바람이 불면은 굽는 풀처럼 살면은 그냥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의인이 일치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중에 좀 씹는 거는 쌍화차 안에 들어있는 뭐 잣이나 이런 겁니다. 그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 방송하면서 뭐 먹는 거 아닙니다. 입에 자꾸 씹혀가지고요. 자, 물 드세요. 물. 그 작가의 물. 트럼프가요. 예. 다 씹어서 넣었습니다. 예.